이제부터 우리 3조 이치카와 요시카즈, 야마모토 타이세, 타나카 나호코, 유아기리 하루카로 구성되고 있는 3조가 VR 콘텐츠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개요, 코로나로 인한 현황, VR 권한 연구, 마지막으로 방안입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이번 연구 배경으로 코로나에 의한 여러 가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작업의 온라인화입니다. 유럽, 남미 등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없는 국가들조차 의무화와 조례에 의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에 집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화가 급속히 보급되어 일이나 수업의 방식으로서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점에 코로나에 인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대륙별로 해외 여행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서 50% 이상의 도한자가 주로 전 세계에서 약 4억 4천만이나 되는 도한자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멸치팡 상태로 집단의 여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VR 콘텐츠를 이용한 것입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원할 때 원하는 관광지를 골라 여행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콘텐츠가 적당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의 발전을 위해 VR 콘텐츠 유의선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이쪽의 매체나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대부분 증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하게 됩니다. 한편 노인이나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엄니를 드러내고 덤벼드는 비염이 되어 많은 경우 인공호흡이 필요하게 하는 교활랑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 밀집, 밀접 세계에 밀 갖춰지면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독감과 달리 백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감염자가 늘면 병원 기능이 막히고 원내 감염이 발각되면 폐쇄되어 금연치료 등에도 영향을 미쳐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코로나 경위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작년 12월 중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고 20년 1월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또 3월 12일에는 WHO가 팬데믹에 이르고 있다고表明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세계 누계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갔고 11월 8일에는 세계 누계 감염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세계 현황을 11월 17일 기준으로 하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로나의 세력이 조화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격리나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되어 락다운을 실시하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생활공인 한국, 저희 팀의 모긴 일본, 세계 중심이며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 이를 3개국을 현황을 살펴봅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를 1.5단계에 경상하는 것으로 또 방역에 임해주는 걸 요청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할 걸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감염 상황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경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습니다. 급한 2단계 격상을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주마다 대책에 쫓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 시험에서 90% 이상 사람들의 감염이 맞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장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단파 표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관광업계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업계 추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부터 4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5만 2,4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는 것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의 한국인 아웃바운드 현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74.6% 감소한 38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문관부 자체 업계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관광업계 비해 규모는 상반기 5조 8,928억 원이었습니다. 관광업 중에서도 유행업이 비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행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신문에 따르면 반년 동안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98% 증발했습니다. 모두투어의 8월부터 9월 모객 수는 월별로 1,000명 미달성인 결과였습니다. 관광업계 감염 대책입니다. 여행업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여행 일정을 커스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항공업에서는 모바일로 체크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숙박업에서는 정결 시스템 도입, 레저업에서는 캐릭터란 직접 만지지 않게 에어터치, 음식업에서는 안전수칙 강화 등 각 업계에서 감염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행하는 관광시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적인 관광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관광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관광업에 대한 시책으로서는 2021년도 관광 부문 예산 전년 대비 10.1% 증가해 편성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실행하는 관광 시책 중에 GoTo 캠페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GoTo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GoTo 캠페인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속 후 일본 국내 사람 흐름을 만들어 지역 재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광, 운송업, 이벤트업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출로 인해 수요 환기를 하는 캠페인 시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캠페인에서 1조 6,794억 원을 제1차 보정 예산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GoTo 캠페인에 참가하는 여행자에게는 비용 2분의 1 상당액 지원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공동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인데 사람이 직접 관광지에 방문하는 이 캠페인은 한편으로
감염 확대 리스크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행동 심리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 몇 개 조사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법인 신밀 PwC의 소비자와 행동 패턴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상당수의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이 과거보다 더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증가한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온라인을 사용한 쇼핑을 계속 사용할 예정인 사람이 90%를 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활용한 쇼핑 시장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서비스 트렌드 사람들의 신소비 트렌드로 사람들의 소비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면 이 별을 보면 알다시피 백화점, 영화관,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감소하여 편의점이나 캠핑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가능하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행동 변화에 대해 휴일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이나 상업시설에서의 쇼핑, 여행 등 감소해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청소, 요리 등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밖에서 안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여행 키워드를 비교한 조사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생활 행동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봐도 알다시피 아까 조사와 같이 여기서도 생활의 중심이 지방과 집 밖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집 안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과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 여행의 가치가 자기 만족에서 위험 회피로 여행의 모습이 일상화가 급속한 일상화로 변화했으며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고 싶지만 여행 갈 여유가 없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예전의 여행과 같은 즐거움과 안심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심리 행동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접촉, 온라인, 저렴한 가격, 이 세 가지를 고려한 여행의 새로운 스타일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R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R란 어떤 걸까요?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으로 인공 현실감과 가상 현실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서 VR 고글을 장착하면 시계 전체를 덮고 자유롭게 시점을 바꿀 수 있어서 또 무입하는 감각이 얻어집니다. 이어서 VR 기술의 탄생 및 경위를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1960년대 아이번 서더랜드가 세계 최초로 VR 헤드셋을 개발했고 80년대에는 나사가 The Virtual Interface Environment Workstation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90년대 꼽힌 VR품은 서서히 짐작하게 되었는데 2010년대에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 조달을 성공시켜서 다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VR 기기는 헤드셋이라고 불리는 고글이 필요하고 주요 VR 헤드셋은 PC에 접촉하는 곳이나 일체형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고쳐 사용하는 간이 디바이스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VR의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현재 VR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스포츠와 광고, 미디어의 세 개 분야에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관광객과 플레이어의 양측 활용되어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360년도 높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환경을 바꾸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일반 동행이 아니라 시청자와 의사 전달하면서 윤화하는 정형 광고라는 다른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기술 공유나 수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이 발전을 통해서 난도 높은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VR 여행 유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다양성입니다. VR 여행에 관광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점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 관광지에 직접 방문 못하는 고령자 또는 신체 장애인. 둘째, 코로나로 수학여행 실현이 어렵게 된 수학여행 학생. 셋째, 이동에 관한 고민이 많은 임신부, 어린이 동반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각적 효과입니다. 기존의 관광 홍보 영상을 살펴보면 관광 홍보 영상에는 인지도 향상, 방문자 수 증가, 저 예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납세액이 증가했다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VR 여행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VR 활용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VR 시장 전망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특정 기술의 성숙도, 사회 적용도를 나타내는 5단계 평가에 따르면 현재 VR은 기술이 안정화되고 다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4단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AR, MR은 다수 기업에 실패하고 일부 기업만 투자를 지속하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VR, AR 시장은 2016년 당시 스마트폰 VR, 독립형 VR, 스마트 윈드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각각 다른 시장으로 존재했지만 제품들은 기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장의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AR과 VR 결합한 MR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나 디스플레이 기술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몰입형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여 VR, AR, MR이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단계까지 이를 것을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서비스가 출시 도입됨으로써 대기업 및 선전 기업의 투자 및 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VR, AR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2013년 5.12억 원에서 연평균 40.6% 증가한 2020년에는 5조 4억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R, AR 콘텐츠 시장은 동기간에 연평균 27.3% 상승하여 2,774억 원 규모로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VR 동영상 생성 과정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VR 동영상의 콘텐츠 제작 과정은 크게 기획, 제작, 제공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공하는 콘텐츠의 목적, 내용, 타겟, 스케줄을 기획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을 실시합니다. VR 원리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유의해 VR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VR 콘텐츠를 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안심 안전에서는 충분히 유의해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위의 세 가지 과정을 고려하여 VR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VR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콘텐츠 활용 절차와 각 대응마다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한 VR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동영상의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하나의 VR 여행 동영상에 휘마하는 가격은 10,000원 이하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선정하게 되면 VR 여행이라는 아직 역사가 거의 없는 분야에서의 계속한 이용과 이익 창출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이 창출 방식은 서브스크립션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상품 하나마다 지불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한 달마다 정해진 가격을 지불해 다양한 상품 시전을 가능해지며 소비자의 만족감과 계속한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VR 콘텐츠를 포함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형 EC 사이트에 위한 관광업계 발전 모델입니다. 이 EC 사이트는 여행사가 위원하여 VR 여행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VR 동영상에 관련한 관광지 상품이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게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관광지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 마케팅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는 여행사에 요금을 내면 이 사이트를 통해 VR 여행과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여행사는 현지 관광업체한테 광고 요금을 받을 대신에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신에 판매해줍니다. VR 동영상은 현지 사람들한테 제공받을 대신에 여행사는 이 사이트 상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을 현지 사람한테 지불하므로 이 사이트가 운영됩니다. 사이트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와 여행사만이 아니라 현지 관광업체와 현지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다는 호윈의 마케팅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다국어 대응과 사용법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폭 넓은 나라 사람과 넓은 세대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에 관광업체 발전에 더 큰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 우리 저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하 참고 문헌과 사이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3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